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실체를 공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먼저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려봅니다. 두 번째, 성장주와 경기주의 순환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네 번째,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간의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이러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은 여전히 이러한 소강 국면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즉 미국의 인텔의 악재 영향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 초에는 코스피 지수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러나 큰 어떤 폭락 이런 부분보다는 일정 수준까지는 좀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국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문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 내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3,400억의 거래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나왔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한 또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로 외국인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지수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 아직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기존의 성장주 맥락군들, 특히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 맥락군들, 물론 중소형 제약주들까지 강력한 이러한 모습을 지난주에 나왔긴 합니다. 그런 사이에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은 오히려 꾸준한 조정 과정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는 상황이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 맥락인 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2차전지 이러한 쪽이 다음 주에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경기 관련 가치주 맥락이 나름대로 또 반등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는 이러한 국면을 시장 흐름에서는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지 기간인데 공매도가 이렇게 있느냐, 5,300만 주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약간의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제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엄청나게 공매도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 영국계 자금들의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들이죠. 영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헤지 펀드, 사모펀드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금처럼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과는 다르다. 미국 자금들은 금액이 큰 미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공모 펀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공매도 잔고 수, 즉 주식수 공매도 숫자 잔고가 지금 제일 많은 종목군들 순서입니다. 삼성중공업이 1,800만 주의 공매도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990만 주, 셀트리온은 840만 주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셀트리온 더 작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오해를 하느냐면 이 비중의 개념으로 자꾸 봐서 그래요. 그래서 비중의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몇 주를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만주를 하면서 이 만주가 상장 주식수의 몇 %인가, 이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혀 의미가 없죠.
공매도 비중이 높다. 이것은 상장 주식 수에 비해서 높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순수하게 지금 공매도가 몇 주 있느냐, 외국인들이 아니면 뭐 기관이, 이런 개념이 오히려 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재 왜 7월 22일이냐면은 결제일이 이틀 후잖아요.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841만 주입니다. 그런데 3월 17일, 16일에서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1200만 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200만 주였는데 840만 주면 많이 준 거잖아요. 약 300만 주 이상 줄어든 상태죠. 그 비중도 이 숫자의 크기를 보시지 말고 6%에서 지금 6%로 그죠.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없어졌다. 그 이야기는 쇼커버링이 많이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990만 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별로 거의 안 줄었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수량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 없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공매도가 비중이 높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비중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차 잔고의 추이를 보시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대 그래프는요, 일별로 대차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차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조만간 또 공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매도 세력들은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결론은 뭐냐면은 오르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공매도가 준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서 쇼커버링이 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큰 영향은 사실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측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본격적인 공매도 세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 관련된 자료는 KRX 공매도 종합 포털에 가시면은 여러분께서 다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이 누구냐를 보시면은 참 답이 금방 나옵니다.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대리인명,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증권사 지점 창구니까요. 그죠? 예, 창구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공시 의무자죠. 자, 여러분들이 공시를 해야 되면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개인이 아니고 회사면은 법인명이 나오는 것이고,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같은 개념이죠. 법인이니까 사업자 번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7월 22일 날 보시면은 이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장 주식 수의 0.5% 이상을 공매도가 되면은, 주식 수에 되게 되면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뭐 100주만 공매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것 플러스해서 100주 돼서 아이고 0.5% 넘었네 하면은 공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법인들 보면 전부 외국계입니다. 예, 네 군데죠. 네 군데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나오죠. 네 군데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국적이 영국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달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 가세를 더 하죠. 이제 5군데로 갑니다. 5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합니다. 그럼 작년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군데 똑같이 합니다. 똑같죠? 예.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외국계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냐 이것이죠. 여기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국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99.99%는 모두 다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공모가 아닌 사모펀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인명으로 나오는 것은 펀드명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 헤지펀드의 돈의 주인은 누군지는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펀드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넣은 헤지, 사모펀드 누가 돈을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개념이 거의 맞지 않을까 하는 추정만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결국은 실체는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가장 핵심은 이들이 공매도를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매도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93%가 공시,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불법을 자행한 외국의 금융회사 93.1%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매도 금지를 9월 15일 이후에 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이러한 외국인들,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중이죠. 여러분, 많은 참여를 해서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이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개념처럼 몇 퍼센트 하락되면은 반대 매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기간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도는 단 수수료와 이용료만 내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갈 것이다. 이 공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공매도를 없애자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제도 규정과 위배되는 불법적인 외국인들의 행위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더 이상 발을 못 디디게 추방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주가가 올라가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가 날 수가 있는 시점, 이렇게 되면은 손해보기 싫어서 어쨌든 쇼커버링 하는 것이죠. 본전을 하든 뭐 아니면은 손해 좀 난 상태에서 손절을 하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다시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또 공매도를 친다는 것이죠. 예, 이러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이 계속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공매도가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이러한 유동성의 힘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 이 공매도 세력은 충분히 우리가 이기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공매도 세력한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셀트리온은 실적이 완전히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매도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조정 나오면 오히려 저점에서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역사적인 고점을 가게 되면 또다시 공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9월 15일 이전이 돼야 되고, 그 이후가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빠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제가 지금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미리 겁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역사적인 고점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와 또 보유의 전략으로 간다, 이러한 측면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